이런 변호사들 싹 다 그러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게 해드리겠다는 변호사, 승소 판결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지 않는 변호사, 판결문을 얻고 나면 이제 끝낸다고 말하는 변호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호사만 배부르면 무슨 소용? 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네,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겼는데 그 상대방 피고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만 들게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 상담할 때 먼저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걸러야 하는 변호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를 못 걸을 경우에 이제 변호사 편만 불리고 정작 이제 여러분의 지갑은 한없이 이제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첫째는 무조건 이기게 해드리겠다는 변호사. 예, 의뢰인 입장에서 제발 이길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기게 해드리겠다고 한 것 뿐이라고 이제 변명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겼는데 돈만 날리고 내 주머니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변호사,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추상적으로 이기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만족을 얻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기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어떤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변호사,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죠. 두 번째, 승소 판결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 다 같은 맥락의 오늘 얘기는 뭐냐면, 승소 판결문에 이제 법원이 여러분한테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그 판결문 자체로 상대방의 의무를 알아서 이행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이렇게 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종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상적으로 이겼다는 거, 소송에서 이거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만족을 얻었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기는 것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기는 것에, 만족을 얻는 것에 차이를 말해주지 않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 그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수임 단계나 소송 진행 단계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승소 판결을 이제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겼어. 이게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좋았는데 이제 승소 판결 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답답하니까 그 승소한 사람이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피고는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배째라 하는 거죠. 배째라.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런 변호사들 이제 그러셔야죠. 향후에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의뢰인의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변호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제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죠. 근데 이제 의뢰인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진짜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판결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소송의 이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계좌에 이제 변호인 선임료라고 하는 그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변호사. 그리고 소송에 이기기만 하면 무슨 수가 생길 것처럼 이렇게 의뢰인을 현혹시키는 변호사.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미 파산 상태여가지고 전부 성소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거 잘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 싹 다 그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자신들의 의무는 판결문을 얻고 나면 이제 끝낸다고 말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소송은
어디까지나 이제 의뢰인이 선택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것을 변호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라고 이제 항변하는 변호사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변호사들도 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하죠. 예외적으로. 이제 재산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방 측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확인이 이제 제한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예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뭐 회사 법인인데 부실채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손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이라고 하는 공문서가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 재산이 없더라도 이제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더라도 공격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소멸시효 문제인데 뭐 물품 대금이나 뭐 이렇게 1년짜리,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형편이 나아질 수 있잖아요. 피고 쪽에.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 이제 임박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해서 소재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 뭐 그냥 가압류, 가처분, 그래 뭐 상대방이 이제 승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해 드린 거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시효가 완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제 뭐 부분적으로 어떤 거는 완성이 됐고 어떤 거는 이제 완성되지 않은 거.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상대방도 이제 뭐 갚겠다라고 이제 인정하면 그때로부터 이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수 있다. 처음 아예 그걸 진작으로 진행 안 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익이 있을 때만 소송을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이제 승소 판결문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 채권, 동산을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이제 힘드시면 변호사한테 조속히 이 재산을 파악해달라.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야 이제 변호사들이 나중에 뭐 내 의무가 아니네, 마네, 뭐 이런 딴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익 없는 소송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